까마귀와 백조. 어느 조용한 연못가에 새까만 깃털을 가진 까마귀가 살고 있었습니다. 까마귀는 매일 연못가 바위 위에 앉아 물 위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 연못에는 늘 우아하게 헤엄치는 하얀 백조 한 마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조의 깃털은 눈처럼 휘었고 움직임은 느리고 고요했습니다. 까마귀는 자신과 너무도 다른 백조를 보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온몸이 거물까? 나도 저 백조처럼 하얗고 고왔다면 모두에게 사랑받을 텐데. 까마귀는 매일 연못으로 내려가 자신의 깃털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물에 몸을 담그고 날개를 털고 부리를 이용해 깃털 하나하나를 문질렀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며칠이 지나도 까마귀의 깃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까마귀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나도 백조처럼 될 수 있을 거야. 까마귀는 먹이를 찾는 시간도 줄이고 쉬는 것도 잊은 채 오로지 깃털을 씻는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어느 날 까마귀는 더 이상 날개를 움직일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연못가에 주저앉은 채 숨을 고르던 그때 백조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백조는 까마귀를 한참 바라보다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까마귀야, 왜 그렇게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니? 까마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백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는 너 그대로도 충분히 소중한 존재란다. 그제야 까마귀는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 새인지 무엇을 잊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백조는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물에서 살아가는 새이고 너는 하늘을 나는 새야. 우리는 처음부터 다르게 태어났단다. 그 말을 들은 까마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잃어가고 있었던 것이 깃털의 색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말과 노새. 어느 날 말과 노새는 주인의 짐을 싣고 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말의 등에는 가볍고 단정한 짐이 실려 있었고 노새의 등에는 크고 무거운 짐이 가득 실려 있었지요. 길은 멀고 햇살은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노새는 몇 번이나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숨을 고른 뒤 조심스럽게 말에게 말했지요. 말아, 내 짐이 너무 무거워서 더는 걷기 힘들 것 같아. 조금만 나눠 들어줄 수 있을까? 하지만 말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네가 맡은 짐이잖아. 난 내 짐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무거워. 말은 그대로 걸음을 옮겼고 노새는 다시 무거운 짐을 지고 뒤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노새의 다리는 더 이상 버텨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노새는 길 한가운데서 힘없이 쓰러지고 말았지요. 아무리 불러도 노새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주인은 노새의 짐을 모두 말에게 옮겼습니다. 노새의 짐뿐만 아니라 노새 자신까지도 말의 등 위에 올려놓았지요. 그제야 말은
깊은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말은 생각했습니다. 그때 조금만 도와주었더라면 이렇게 큰 짐을 지지 않아도 됐을 텐데. 하지만 이미 늦고 말았지요. 닭과 보석. 어느 조용한 아침, 해가 막 떠오르기 시작한 마을에 닭 한 마리가 마당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꼬끼요. 닭은 울음소리를 내며 먹이를 찾아 이곳저곳을 쪼고 다녔지요. 닭은 밤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흙을 쪼아보고 모래를 헤집어 보았지만 곡식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먹을 게 참 없네. 그때 닭의 눈앞에서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무언가가 번쩍하고 빛났습니다. 닭은 고개를 숙여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아름다운 보석이었어요. 깨끗하게 닦인 돌은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지요. 닭은 잠시 보석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참 예쁘긴 한데 이걸로는 배를 채울 수가 없잖아. 닭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보석이 아무리 귀하고 값비싸다고 해도 나에게는 쌀 한 톨만도 못해. 닭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반짝이는 돌이 아니라 당장 먹을 수 있는 곡식이었습니다. 보석은 예뻤지만 닭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었지요. 닭은 보석을 그대로 둔 채 다시 땅을 쪼기 시작했습니다. 보석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 사람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사람은 분명 그 보석을 집어들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닭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의 한 끼였고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돈과 재산이었지요. 같은 물건도 누가 보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집니다. 닭은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쓸모없는 것을 미련 없이 내려놓고 정말 필요한 것을 찾았지요. 여우와 두루미. 깊은 숲속에 영리하기로 소문난 여우가 살고 있었습니다. 여우는 말도 잘하고 머리도 잘 굴렸지만 가끔은 그 영리함이 장난으로 바뀌곤 했습니다. 어느 날 여우는 긴 다리와 긴 부리를 가진 두루미를 떠올렸습니다. 두루미를 초대해 한번 재밌는 일을 해볼까? 여우는 그렇게 생각하며 두루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두루미야,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식사하지 않을래? 두루미는 그 초대를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기쁜 마음으로 갈게요. 저녁이 되자 여우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 음식은 두루미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우는 넓고 얕은 접시에 국을 담아서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우는 능숙하게 혀로 국을 핥으며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루미는 접시 앞에서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고개를 숙여도 아무리 부리를 움직여도 국은 입에 닿지 않았습니다. 여우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웃고 있었습니다. 두루미는 마음이 상했지만 여우의 집에서 불편한 기색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써 참고 있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두루미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 두루미는 여우를 떠올리며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여우도 한 번은 느껴봐야 알겠지?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여우를 초대했습니다. 두루미의 집에는 길고 좁은 항아리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주 맛있는 음식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두루미는 긴 부리를 항아리 안으로 넣어서 천천히 편안하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여우는 아무리 애를 써도 항아리 안에 있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이리저리 돌려보고 혀를 길게 내밀어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여우는 며칠 전 그날을 또렷이 떠올렸습니다. 여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알겠어. 그날 두루미가 얼마나 불편했는지. 여우는 자기가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미안해, 두루미야. 그때 내가 생각이 짧았어. 두루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았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여우는 그날 이후 남을 대할 때 먼저 상대의 마음과 처지를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개구리와 황소. 옛날 옛적 숲속 깊은 곳에 조용한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연못에는 엄마 개구리와 아기 개구리들이 함께 살고 있었지요. 아침이면 햇살이 물 위에 내려앉고 저녁이면 바람이 연못을 살며시 흔들었습니다. 개구리 가족은 그저 있는 그대로의 하루를 살아가며 부족함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연못 가까이에서 쿵, 쿵 하고 땅이 울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기 개구리들이 놀라 고개를 내밀어 보니 난생 처음 보는 커다란 황소 한 마리가 천천히 숲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황소의 몸은 연못보다도 더 커 보였고 발걸음 하나하나가 땅을 흔들 만큼 힘이 셌습니다. 아기 개구리들은 겁이 나서 연못 속으로 황급히 숨어버렸습니다. 엄마, 너무 무서워요. 저렇게 큰 동물은 처음 봤어요. 그때 엄마 개구리가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놀라니? 몸집이 크다고 다 대단한 건 아니란다. 엄마 개구리는 조금 으쓱한 표정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저 황소만큼 커질 수도 있어. 아기 개구리들은 엄마의 말을 믿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엄마 개구리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배가 조금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제 이 엄마가 황소만큼 커졌니? 엄마가 묻자 아기 개구리들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아직 훨씬 작아요. 엄마 개구리는 다시 한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배는 더 커졌고 몸은 점점 둔해졌습니다. 이제는 어떠니? 아기 개구리들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에요, 엄마. 그 말에 엄마 개구리의 얼굴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내가 저 황소보다 아직 작다고? 엄마 개구리는 아이들 앞에서 작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황소보다 못하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래서 엄마 개구리는 다시 한번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힘을 주었습니다. 배는 지나치게 커졌고 숨쉬기도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아기 개구리들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이제 충분해요. 하지만 엄마 개구리는 아이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크면 돼. 조금만 더 참으면 황소보다 커질 수 있어. 그 욕심은 엄마 개구리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엄마 개구리의 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만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연못가에는 조용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아기 개구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연못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날의 일은 아기 개구리들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무리하게 욕심을 부리면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함께 알게 되었습니다. 새들과 짐승들의 전쟁, 그리고 박쥐. 숲에는 두 무리가 있었습니다. 땅을 지배하는 짐승들,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들이었습니다. 짐승들은 힘이 셌고 달리기와 싸움에 능했습니다. 새들은 빠르고 날렵하며 멀리까지 볼 수 있었지요. 새들과 짐승들은 서로 다르지만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먹이를 두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땅에 떨어진 것이니 우리 것이다. 아니다. 하늘에서 먼저 본 건 우리다. 말다툼은 곧 몸싸움이 되었고 몸싸움은 점점 커져 마침내 전쟁이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숲은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새들은 하늘에서 유리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며 공격하니 짐승들은 쉽게 당할 수밖에 없었지요. 우리가 이길 것이다. 새들은 자신만만해졌습니다. 그 모습을 어둠 속에서 지켜보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 존재는 바로 박쥐였습니다. 박쥐는 날개가 있었고 하늘을 날 수 있었지만 몸은 짐승과 닮아 있었습니다. 박쥐는 고민했습니다. 이기는 편에 서야 안전하지. 새들이 우세해 보이자 박쥐는 새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저도 날 수 있습니다. 저는 새입니다. 새들은 박쥐를 받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짐승들은 힘을 모았습니다. 사자가 앞장서고 곰과 늑대가 뒤따랐지요. 땅에서는 짐승들이 강했습니다. 전세는 점점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짐승들이 우세해졌습니다. 박쥐는 그 모습을 보고 다시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짐승들 앞으로 가 말했습니다. 보세요, 저는 털이 있고 이빨도 있고 짐승입니다. 짐승들은 잠시 망설였지만 박쥐를 받아주었습니다. 박쥐는 안심했습니다. 이번에도 잘 넘어갔군. 마침내 전쟁은 끝났습니다. 새와 짐승 모두 큰 상처를 입었지요. 그리고 그때 새들도 짐승들도 모두 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쥐는 우리 편이 아니었어. 이기는 쪽 편에 서려고 왔다 갔다 했어. 새들도 짐승들도 박쥐를 믿지 않고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박쥐는 낮에는 숨어 지내고 어둠 속에서만 날게 되었습니다.
여우와 고양이. 옛날 어느 숲속에 스스로를 매우 똑똑하다고 자랑하는 여우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여우는 어디를 가든 자기 자랑을 늘어놓기 바빴지요. 나는 말이야, 위험에 처했을 때 쓸 수 있는 꾀가 100가지도 넘는다고. 함정에서 빠져도 나올 수 있고 사냥꾼이 와도 걱정 없지. 이 숲에서 나만큼 영리한 동물은 없을걸? 어느 날 여우는 나무 아래에서 조용히 쉬고 있는 고양이를 만났습니다. 고양이야, 너는 위험에 처하면 어떻게 하니? 여우가 으스대며 물었습니다. 고양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재주가 많지는 않아요. 딱 한 가지 방법만 알고 있지요. 한 가지라고? 여우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세상에, 한 가지 방법으로 어떻게 살겠다는 거니? 나는 100가지도 넘는다니까. 도망치는 법, 숨는 법, 속이는 법. 정말 셀 수 없이 많아. 고양이는 그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한 가지는 아주 잘해요. 여우는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한심하구나.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사냥개들의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멍멍, 멍멍.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 나뭇잎이 흔들리고 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냥꾼이 이 숲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여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떡하지? 첫 번째 방법을 써볼까? 아니면 두 번째? 아니야, 세 번째가 더 좋을지도 몰라. 굴로 들어갈까? 수풀에 숨을까? 죽은 척을 할까? 여우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수많은 방법들이 한꺼번에 떠오르자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고양이는 조용히 나무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높은 가지 위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것이 고양이가 알고 있던 단 한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사냥개들이 숲속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여우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굴로 갈까? 아니야, 저기 덤불? 아니면 바위 뒤로? 아니면... 결국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다가 사냥개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나무 위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던 고양이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 제대로 아는 한 가지가 더 소중하구나. 숲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높은 나뭇가지 위에서 고양이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방법을 자랑하는 것보다 확실한 한 가지를 준비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이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 숲속 동물들은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쓸데없이 많은 것보다 확실한 한 가지가 더 낫다. 두 마리 염소. 깊은 산골짜기 사이로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통나무 하나로 만든 아주 좁은 다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 번에 한 마리만 겨우 건널 수 있는 위태로운 다리였습니다. 어느 날 다리의 이쪽에서 검은 염소 한 마리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흰 염소 한 마리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두 염소는 다리의 한가운데에 서서 딱 마주쳤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차가운 물살이 세차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 발만 잘못 디디면 물속으로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검은 염소가 먼저 말했습니다. 비켜라, 내가 먼저 건너가야겠다. 흰 염소도 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먼저 건너가야 한다. 나는 급한 일이 있다. 둘은 서로 눈을 부릅뜨고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비켜야 하지? 왜 내가 양보해야 하지? 점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산속의 새들이 놀라서 날아오를 정도였습니다. 검은 염소가 발을 쿵 굴렀습니다. 나는 힘이 세다. 내가 밀면 너는 바로 떨어질 거다. 흰 염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힘으로 이기겠다고?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결국 두 염소는 서로를 향해 뿔을 들이밀었습니다. 다리는 좁고 발 디딜 곳은 불안정했습니다. 받아라! 쾅! 두 뿔이 부딪히는 순간 다리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또 한 번 쾅!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두 염소는 균형을 잃고 말았습니다. 첨벙! 차가운 물속으로 둘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물살은 생각보다 거셌습니다. 허우적거리며 간신히 강가로 올라왔지만 온몸은 흠뻑 젖었고 자존심도 함께 젖어버렸습니다. 검은 염소는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을걸. 흰 염소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잠깐만 양보했더라면 둘 다 무사히 건넜을 텐데. 그때였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어린 염소 두 마리가 다리 앞에 섰습니다. 그들도 서로 반대편에서 걸어오다 다리 위에서 마주쳤습니다. 잠시 멈추더니 한 마리가 말했습니다. 네가 먼저 가. 다른 한 마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네가 먼저 가. 그러자 한 염소가 조심스럽게 다리 위에 엎드렸습니다. 그럼 내가 엎드릴게. 네가 내 등을 밟고 지나가. 다른 염소는 조심스럽게 그 등을 딛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엎드렸던 염소도 천천히 일어나 무사히 다리를 건넜습니다. 두 마리는 서로를 향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강가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검은 염소와 흰 염소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방법을 몰라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꿀벌과 제우스. 아주 오래전 올림포스 산에는 산들의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제우스. 하늘과 번개를 다스리는 위대한 신이었죠. 어느 날 작은 꿀벌 한 마리가 용기를 내어 올림포스 산에 찾아왔습니다. 꿀벌은 늘 부지런히 일하며 향기로운 꽃에서 꿀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꿀을 만들어 신들에게 바치곤 했습니다. 꿀벌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아무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아. 내 꿀을 빼앗아가는 사람들도 많아. 결국 꿀벌은 제우스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위대한 제우스님, 저는 작은 몸이지만 정직하게 일하며 꿀을 만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의 소중한 꿀을 마음대로 가져갑니다. 저에게 누군가 저를 해치려 할 때 강하게 벌 줄 수 있는 힘을 내려주십시오.
제우스는 작은 꿀벌을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너는 어떤 힘을 원하느냐? 꿀벌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를 괴롭히는 자를 한 번에 쓰러뜨릴 수 있는 힘을 원합니다. 제우스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그 힘을 쓰면 상대는 어떻게 되겠느냐? 몹시 아플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저를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제우스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꿀벌의 마음속에 작은 분노가 자리 잡고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좋다. 제우스가 말했습니다. 내게 침을 주겠다. 그 침으로 너를 해치려 하는 자를 찌를 수 있을 것이다. 꿀벌은 기뻐서 날개를 파닥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대한 신이시여. 그러나 제우스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꿀벌은 멈칫했습니다. 그 침을 사용하면 너 역시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꿀벌은 놀랐습니다. 저도요? 그렇다. 분노로 남을 해치려 한다면 그 대가 역시 네가 치르게 될 것이다. 꿀벌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강한 힘을 갖고 싶다는 욕심이 앞섰습니다. 결국 꿀벌은 그 힘을 받아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날 이후 꿀벌은 자신을 건드리는 사람을 침으로 찌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침을 쓰는 순간 꿀벌의 생명은 끝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꿀벌은 우리를 찌르지만 그 대가로 목숨을 잃는데. 시간이 지나며 꿀벌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만드는 꿀은 사람들에게 달콤함을 주고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함부로 침을 쓰는 대신 꽃을 찾아 묵묵히 일하는 것이 자신들의 본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운 아기 오리. 어느 평화로운 시골 농장,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연못가 갈대숲 아래에서 어미오리는 알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태어나겠지. 드디어 알들이 하나둘씩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삐약삐약, 삐약삐약. 노란 털이 보송보송한 아기 오리들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남은 가장 큰 알 하나가 유난히 늦게 깨졌습니다. 툭, 투툭. 알이 갈라지며 한 마리 아기 새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다른 형제들과 조금 달랐습니다. 몸집이 크고 깃털은 회색빛이었고 어딘가 어설퍼 보였습니다. 형제들은 수근거렸습니다. 왜 저렇게 생겼지? 정말 이상해. 농장 동물들도 말했습니다. 참 못생겼구나. 저건 오리 같지도 않네. 그때부터 아기 오리는 미운 아기 오리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놀림을 받았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못났니? 같이 놀고 싶지 않아. 어미오리는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 새끼니까 참고 지내렴. 하지만 날이 갈수록 미운 아기 오리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결국 어느 날 밤 조용히 농장을 떠났습니다. 여긴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아. 들판을 지나고 숲을 지나 넓은 늪지까지 헤매었습니다. 그곳에서도 다른 새들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는 너무 커. 우리랑 달라. 가을이 오고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미운 아기 오리는 갈대숲 사이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겨울이 왔습니다. 연못은 얼어붙고 눈이 세상을 덮었습니다. 추위에 떨던 미운 아기 오리는 점점 힘이 빠졌습니다. 그때 한 농부가 발견해서 잠시 집으로 데려가 주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집안에서도 그는 편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디에도 어울리지 않는구나. 결국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긴 겨울이 지나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연못 위를 날아가는 아름다운 새들을 보았습니다. 눈부시게 하얀 깃털, 우아한 목선. 저렇게 아름다운 새는 처음이야. 그 새들은 연못에 내려앉았습니다. 미운 아기 오리는 자신도 모르게 물속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회색빛 아기 오리가 아니었습니다. 눈부시게 하얀 한 마리 백조가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라면서 모습이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하얀 새들이 말했습니다. 어서 와, 너는 우리와 같은 백조란다. 미운 아기 오리는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못난 게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저 다른 모습으로 자라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요. 그는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넓은 하늘 아래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는 날개를 펼쳤습니다. 개미와 비둘기. 어느 여름날 햇살이 눈부시게 내리쬐는 강가였습니다. 작은 개미 한 마리가 물가를 따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겨울을 대비해 먹이를 모으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모으면 돼. 조금만 더. 그러다 그만 젖은 흙을 밟고 미끄러졌습니다. 펑덩. 개미는 강물 속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물살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작은 개미에게는 거대한 파도처럼 느껴졌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개미는 필사적으로 다리를 움직였지만 몸은 자꾸만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나무 위에서 지켜보던 비둘기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비둘기는 잠시 상황을 살폈습니다. 저 작은 생명이 저러다가는. 망설일 틈이 없었습니다. 비둘기는 나뭇가지를 쪼아 큰 잎사귀 하나를 떨어뜨렸습니다. 팔랑팔랑. 잎사귀는 물 위에 둥둥 떠서 개미 가까이 흘러갔습니다. 여기로 올라타! 비둘기의 다급한 울음이 들렸습니다. 개미는 온 힘을 다해 잎사귀 위로 기어올랐습니다. 물살은 여전히 거셌지만 잎사귀는 작은 배처럼 개미를 실어주었습니다. 조금 뒤 잎사귀는 강가에 닿았습니다. 개미는 숨을 헐떡이며 땅 위로 올라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비둘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다친 곳은 없니?
네,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날 이후 개미는 비둘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꼭 은혜를 갚아야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가을날 비둘기는 같은 나무 위에서 평화롭게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냥꾼이 숲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조용히 활을 들고 비둘기를 향해 조준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비둘기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풀숲에서 개미가 보았습니다. 저러다가는 개미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사냥꾼의 발목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힘껏 콱 물었습니다. 사냥꾼은 갑작스러운 통증에 악!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활이 흔들렸고 화살은 엉뚱한 곳으로 날아갔습니다. 놀란 비둘기는 날개를 퍼덕이며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사냥꾼은 발목을 문지르며 투덜거렸습니다. 이 작은 벌레가. 하지만 이미 비둘기는 멀리 날아가고 없었습니다. 잠시 뒤 비둘기가 다시 낮게 날아와 개미를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나를 구해주었구나. 개미는 수줍게 말했습니다. 그때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비둘기는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쥐와 개구리. 넓은 들판 끝자락에는 잔잔한 연못 하나가 있었습니다. 연못가에는 갈대가 무성했고 햇살이 물결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수다스럽고 장난기 많은 개구리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연못은 개구리에게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들판을 돌아다니던 쥐 한 마리가 목이 말라 연못가로 다가왔습니다. 쥐는 물을 조심스럽게 마시다가 물 위에 둥둥 떠있는 개구리를 발견했습니다. 안녕. 개구리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쥐는 움찔했지만 이내 대답했습니다. 안녕, 너는 물속에서 사는구나. 그래, 여기 정말 멋진 곳이야. 시원하고 헤엄치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 너도 한번 와볼래? 쥐는 물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수영을 잘 못해. 물은 좀 무서워. 개구리는 킥킥 웃었습니다.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개구리는 갈대 줄기 하나를 물어왔습니다. 그리고 쥐의 다리와 자신의 다리를 단단히 묶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묶어두면 절대 떨어지지 않아. 내가 헤엄치면 너도 자연스럽게 떠오를 거야. 쥐는 조금 불안했지만 개구리의 자신만만한 표정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풍덩. 둘은 함께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개구리가 천천히 움직였고 쥐는 물 위에 겨우 얼굴을 내밀고 숨을 쉬었습니다. 어때? 할만하지? 조금 무섭지만. 하지만 개구리는 점점 신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깊은 데로 가보자. 쥐는 깜짝 놀랐습니다. 잠깐, 깊은 곳은?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개구리는 힘껏 다리를 차며 물속으로 잠수했습니다. 쥐는 그대로 물속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코와 입으로 밀려들었습니다.
도와줘. 쥐는 허우적거렸지만 다리가 묶여 있어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개구리는 위로 올라오며 숨을 쉬었지만 쥐는 점점 힘이 빠져갔습니다. 연못 위에는 작은 물결만 남았습니다. 그때 하늘 높이 날고 있던 매 한 마리가 물 위에 떠오른 쥐를 발견했습니다. 쥐는 이미 축 늘어진 채 물 위에 둥둥 떠 있었습니다. 매는 순식간에 내려와 쥐를 낚아챘습니다. 다리가 묶여있던 개구리도 함께 공중으로 끌려 올라갔습니다. 이게 뭐야? 놓아줘! 개구리는 허공에서 발버둥 쳤지만 갈대 줄기는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매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두 마리를 함께 물고 날아갔습니다. 연못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갈대만이 바람에 스치며 사각사각 소리를 냈습니다. 물결은 잠시 흔들리다 이내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들판 위에는 조용한 햇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